지금 나가도 될까? 똑똑하게 알려주는 자외선 경보등. 햇빛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일광욕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피부 노화, 심하면 흑색종이나 피부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탠을 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지키고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인들의 선탠 선호는 숭배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연간 200만 명 이상이 350만 건 이상 피부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 성향을 감안해 피부과 의사들과 피부관리 업계는 가장 안전한 선텐 방법을 찾아내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이용자들에게 자외선 노출 수준을 알려주는 1단의 착용형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화상 위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을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실외 생활 시 자외선의 위험성을 알고 대처하는 생활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똑똑하게 알려주는 자외선 경보등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한여름밤에는 꿀같은 단잠도 깨우는 무더위가 계속되지요. 규섭씨는 아침마다 오늘은 얼마나 더우려나 몇 도까지 올라가나 하며 날씨 뉴스를 챙겨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섭씨는 여름철 온도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지수와 같은 생활기상 지수도 함께 확인하는데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생활기상 지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 식중독 지수, 불쾌 지수, 열 지수, 체감 온도 지수, 동파 가능 지수, 대기 확산 지수. 그럼 이 중 여름철에 알아두면 좋은 생활 기상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외선 지수, 식중독 지수, 불쾌 지수, 열 지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자외선 지수랍니다. 자외선 지수란 태양 고도가 최대인 남중시각대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 영역의 복사량을 지수식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성층권의 오존량과 구름은 지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상청에서는 성층권의 이러한 오존의 양과 날씨의 변화를 기초로 자외선 지수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지수 범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자외선 지수 2 이하는 보통 사람의 경우 자외선 복사로 인한 위험이 낮음을 나타내고요. 10일 이상은 극도로 위험함을 나타냅니다. 자외선 지수를 측정하는데 고려하는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1000배 정도 강해 피부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외선 지수를 잘 확인하셔서 자외선 차단제 등을 꼼꼼하게 발라야겠죠?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영향으로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자외선 살균기와 가정용 칫솔 살균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피부에 와닿는 태양 광선의 활동에 의해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항구루병 작용을 하고 뼈를 형성하며 칼슘과 인의 항상성 유지, 생리 활성화 작용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이 나쁘게 미치는 인체 주요 부위는 눈과 피부입니다. 눈에는 광각막염 및 결막염, 백내장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피부에는 노화를 촉진시키며 피부암 등을 일으킵니다. 자외선 피해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칠레에서 어느 날 야생토끼 400여 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고 들판을 헤매다 주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이 토끼들은 모두 눈이 멀어 있었고 동일 지역에서 양과 연어들의 눈이 머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햇빛 속의 자외선 때문으로 판명했습니다. 햇빛 속에 유해한 자외선을 걸러주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된 결과였으므로 그 이 지역의 목장에서는 목동들에게 선글라스와 차양 모자가 필수 휴대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일부 지역 등에서는 매일 저녁 뉴스에 다음 날씨와 자외선의 강도를 예보하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볕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우주로부터 오는 강력한 발암성을 가진 자외선이 여과 없이 지상에 도달되는데 그 결과 지상의 인간과 동식물 등에 주는 피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둘째로 시력을 감퇴시키고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셋째로 면역체계 파괴로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넷째로 강화성 방해 작용으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로 바닷속의 생물의 주 영양원인 플랑크톤의 성장을 저해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합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99 내지 100% 보호하는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백내장과 다른 눈이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구입할 때는 자외선 투과 정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넓은 챙을 가진 모자는 특히 태양에 과다 노출되기 쉬운 부분인 눈, 귀, 얼굴과 목, 뒷부분을 잘 보호해줍니다. 완벽한 모자는 없으나 최선의 것은 있습니다. 촘촘하게 짠 직물이나 적당히 느슨한 옷이 가장 좋지만 그 어떤 옷이라도 전혀 입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보기에 불투명한 직물이 자외선을 더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촘촘히 짠 것이 자외선 방어력이 좋습니다. 면의 경우 적게 되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입는 것은 불쾌하겠지만 적절한 의복은 햇빛을 차단해주고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킵니다. 가벼운 의복, 100%면 소재가 쾌적과 보호를 둘 다 제공합니다. 옷이 덮이지 않는 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는 의복과 같은 정도의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출 시 권고되는 차단제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최소 15 이상입니다. 이것은 차단제 없이 노출되었을 때보다 햇빛의 영향을 15배 지연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방수 제품인지 확인하고 매 2시간마다 다시 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경감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양을 피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일조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개인 활동을 안 할 수 없으나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는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요? 그늘을 만드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부에 나가면 그늘을 찾으세요. 외부에 나갈 때면 최소 15 이상의 SPF 지수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또한 외부 작업이나 운동을 할 때면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방수형 차단제라도 수건으로 닦거나 땀이 나거나 물속에 장시간 있으면 지워지므로 다시 발라줍니다. 태양으로부터 눈과 귀, 얼굴, 뒷목 등을 보호하려면 챙이 넓고 큰 모자를 써야 합니다. 촘촘하게 짠 헐렁하고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UVA와 UVB를 99 내지 100% 차단하는 선글라스의 착용은 백내장과 그 외 눈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는 라벨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태양 등으로부터의 조사는 피부에 해를 주고 눈에 손상을 입힙니다. 자외선 조사 인공적 출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외부 활동의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신의 지역에 내려진 그날의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세요. 지수가 높은 날에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자외선 상식을 더 알아봅시다. 자외선 차단제 SPF가 높을수록 피부에 좋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우수하며 SPF 지수의 차이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단 개인적 차이에 따라 자외선 및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부와 자외선에 대한 감수성을 확인하고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자외선이 적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외선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겨울철 스키장에서 얼굴이 빨갛게 타버린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의한 자외선 반사가 많아서 여름철 못지않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라도 눈이 많이 내린 경우나 스키장에서는 선크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유리기를 투과하지 못한다?
유리로 차단되는 자외선은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A는 투가 됩니다. 때문에 실내에서라도 장시간 햇빛을 받은 경우에는 일광 화상은 없지만 피부색이 검어지는 자외선 A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차창을 올린 상태로 운전하더라도 왼쪽 팔이 검게 그을리는 것은 자외선 A의 영향입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은 햇볕에 노출되기 최소 30분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외선 차단 제품에 함유된 자외선 차단 성분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부 표면에 균일한 상태로 흡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최소한 30분의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경우에도 외출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해변과 같이 자외선이 강한 곳에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경우에는 피부의 열기를 식히는 게 먼저입니다. 찬물로 피부를 30분 정도 식혀준 후에 얼음찜질로 피부의 열기를 빼줍니다. 자극이 심한 경우에는 당분간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 소매 옷을 입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며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가급적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창의적 산출물 제작 영역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해볼 산출물은 자외선 지수가 높으면 알려주어 미리 대비하게 해주는 경보등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고 자외선 지수가 클 때는 야외 출입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다면 자외선 차단 보호장치를 하거나 지침 등을 따를 수 있겠죠. 환경오염에 따라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자외선 경보등을 스스로 만들어 볼까요? 학습에 필요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뚝딱뚝딱 하드웨어. 아두이노의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해봅시다. 이제 아두이노 보드와 부품들을 연결해 봅시다. 먼저 그림처럼 회로를 꾸며보세요. 브레드보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스를 아두이노의 5V 핀과 GND 핀에 연결합니다. 가스 센서의 GND 단자 2개를 브레드보드를 거쳐 아두이노의 GND 핀에 연결합니다. 가스 센서의 VCC 단자를 브레드보드를 거쳐 아두이노의 5V 핀에 연결합니다. 가스 센서의 보트 단자를 아두이노의 A0 핀에 연결합니다. RGB LED를 브레드보드에 그림과 같이 끼고 제일 긴 핀을 5V 단자에 연결합니다. RGB LED의 나머지 3개 핀을 저항을 거쳐 아두이노의 9번, 10번, 11번 핀의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이제 회로를 조작하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로가 구성되었으면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세요. 쇼미 더 코딩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보드에 명령을 내려줄 코딩 작업을 해봅시다.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새 파일을 선택하세요. 편집창에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파일을 저장하세요. 파일 이름은 자외선 경보등 .ino입니다. 이후 페이지에 소스 코드까지 입력한 후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램을 넣어보세요. 자외선이 없을 때 빛이 비치지 않고 약하게 비칠 때 노란색 등이, 강하게 비칠 때 빨간색 등이 켜진다면 잘 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의 int red는 9, int green은 10, int blue는 11, int rgb, int uv는 아두이노의 9번, 10번, 11번 핀을 각각 LED, 그린, 레드, 그린, 블루 변수와 연결시키고 RGB, UV란 4개의 변수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일곱 번째 줄의 시리얼 비긴 9600은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는 명령어입니다. 8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핀 모드 RED, 그린, 블루 핀을 모두 출력 모드로 입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줄의 UV는 아날로그 리드 A0은 아두이노의 A0에서 읽은 자연선 센서 값을 UV 변수 안에 저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있는 if, else 구문은 조건문입니다. UV 값이 200 이상인지 200 이하 100 이상인지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다음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각 조건문 사이에 있는 R은 255, G는 255, B는 255와 같은 구문은 RGB 3개의 변수에 각각의 수치를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RGB LED에 신호를 내보낼 때 저장된 수치에 따라 빛을 내게 됩니다. RGB 값이 255라면 빛을 내지 않으며 0일 때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R이 0이고 G와 B가 255일 경우 붉은색 빛만 발산하게 되며 R과 G가 255이고 B가 0일 경우 푸른색 빛만 발생하게 됩니다. R과 G가 0이고 B가 255라면 노란색 빛이 발사되며 세 가지 변수가 모두 0일 경우 흰 빛이 나게 됩니다. 위 코딩은 순서대로 붉은색, 노란색 빛을 내지 않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R과 G에 0이 아니라 150의 수치를 준 까닭은 붉은색에 비해 지나치게 밝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시리얼 프린트 UV는 시리얼 프린트 인 UV, 이것은 UV는 물음표와 같은 형태로 UV 변수에 있는 값을 표시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구는 문자 그대로 출력되며 큰 따옴표가 없으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시리얼 프린트의 경우 시리얼 모니터 창의 오른쪽으로 이어서 출력되며 시리얼 프린트 인의 경우 표시 후 줄바꿈이 돼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아날로그 라이트 REDR 부터 그린 G, 블루 B 는 LED, 레드, 그린, 블루의 핀에 RGB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큼 전류를 출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펄스폭 변조로 인해 0부터 250까지의 값을 출력할 수 있으며 3개의 핀에 출력하는 정도에 따라 RGB, LED의 색상도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프트웨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아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내는 태양광선의 한 종류는 무엇인가요?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시력을 감퇴시키고 백내장을 유발하고 면역차기 파괴로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며 광합성 방해 작용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이 태양광선의 종류는
네, 자외선입니다. 2번 태양 고도가 최대인 남중시각대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 영역의 복사량을 지수식으로 환산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생활기상 기수는 무엇인가요? 네, 자외선 지수입니다. 소프트웨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형성평가를 해봅시다. 1번 UV 센서라고도 부르며 주변의 자외선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부품은 무엇인가요? 네, 자외선 센서입니다. 2번 공통 에노드형 RGB LED에서 아래와 같이 코딩하면 어떤 색의 빛이 켜질까요? 파란색입니다. 3번 자외선 경보등과 같이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실외에서 안전한 생활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센서를 통해 온도와 습도를 읽고 식중독 위험 지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